안녕하세요. 포켓코드로 과학 배우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잘 따라해 보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아가는 새를 만들기 전에 간단히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동물이 나오는 만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판다가 숲을 걸어갈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동을 해서 이 위치까지 왔다면 이 다음에도 걸어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판다도 이동을 해야 하지만 이 배경에 다음 배경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보던 만화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이 걸을 때 뒷배경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판다의 위치도 이동하면서 다음 배경도 보여야 더 걸어가는 것 같겠죠? 일반적으로 만화를 만들 때도 이런 장면들을 빠르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든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날아가는 새에서도 뒷배경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해 봅시다. 프로그램 제목은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 텐데요.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새를 찾아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동물이 모여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에 있는 새 오브젝트를 추가해 봅시다. 그런데 보통 새가 이렇게 날개를 들고 날아다니지는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모양에다가 날개를 아래쪽으로 하고 있는 새 모양도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모양을 반복한다면 새가 날개를 펄럭펄럭 하는 것 같겠죠? 그런 다음에 뒤로 가서 새가 날아다닐 배경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배경에서 두 번째 배경,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배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숲 배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배경이 하나면 새가 배경 끝까지 날아간 뒤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배경을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느낌으로 배경을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개의 배경으로 새가 날아다니면 그리고 그러면서 배경이 바뀐다면 좀 더 실감나게 날아가는 새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새가 일단 너무 크죠? 그래서 먼저 새 오브젝트의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시작했을 때 크기를 좀 줄여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벤트 블록에서 시작할 때 블록을 가지고 올게요. 시작했을 때 크기를 줄이려면 모양에 가서 크기 설정하기 60%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시작할 때 원래 크기의 60%로 되도록 하라는 말인데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아까보다 새가 좀 작아진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새가 날아갈 공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 새의 첫 위치를 좀 왼쪽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날아갈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 화면상 왼쪽 끝으로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좌표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이 나나요? 좌우에 해당하는 좌표는 바로 X좌표였습니다. X좌표의 왼쪽 끝이 얼마였는지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300이었죠. 그렇다면 여기 아래쪽에 위치를 정해주는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블록에서 위치 설정 XY를 가지고 와서 X를 마이너스 300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재생을 눌러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새가 왼쪽으로 이동한 게 보이죠? 왼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새니까 조금 더 높이 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높이에 해당하는 좌표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바로 Y좌표였어요. Y좌표가 커져야 위로 가죠. 그러면 Y좌표는 25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을 눌러 확인을 해보니까 새가 아까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새가 날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가 날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위치와 모양입니다. 위치는 점점 앞으로 가야 하고 모양은 계속 날개가 펄럭펄럭 이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동작에서는 움직이기 블록을 가지고 올 거고요. 모양에서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기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행동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블록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반복 블록입니다. 제어에서 세 번째 계속 반복 이 블록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 블록을 가지고 와서 어떤 블록을 반복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크기를 60%로 줄여주고 위치를 왼쪽으로 해준 거 이거는 반복할 필요가 없이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반복을 할 것은 날개를 펄럭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즉 위치를 움직인 것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 두 블록이 반복을 해야 해요. 그래서 블록을 끌어다가 여기로 위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새가 날아가는 게 보이죠? 근데 조금 빨라서 속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제어 블록에서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이 사이에 넣어봅니다. 시간은 1초 대신에 0.5초 정도로 수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도 50 정도로 크게 보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아까보다 날아가는 모양이 잘 보이게 속도가 조절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면서 날아가는 것은 좋은데 화면상 오른쪽 끝에 닿은 뒤에는 새 오브젝트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화면의 끝에 닿은 뒤에는 다시 처음 위치로 오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상에 새가 보이기는 계속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어 블록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조건문 참이라면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의 뜻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새가 잘 날아가는 와중에는 이 블록은 실행되지 않을 거고 딱 오른쪽 끝에 닿는 순간에만 실행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문 블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조건문 블록은 날아가는 새가 위치와 모양을 반복하는 그 와중에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아래쪽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조건 자체를 바꿔줘야겠죠? 조건은 오브젝트에서 모서리 터치로 가볼게요. 이 말인 모서리, 즉 오른쪽 끝이 터치된다면 그랬을 때 그 위치를 바꿔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첫 위치로 갈 거예요. 오브젝트의 첫 위치 어디였죠? 바로 마이너스 300, 250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동작에 들어가서 위치 설정을 조건문과 조건문 끝 사이에 넣어 주어야 해요. 마이너스 300과 250. 즉 이 말은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다가 모서리 터치가 되는 그 순간에 다시 첫 위치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재생시켜 볼게요. 날아가다가 새 오브젝트가 오른쪽 끝에 닿는 순간 다시 첫 위치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데 배경이 안 바뀌니까 좀 심심하죠. 배경도 이동을 좀 해줘야 실감 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새 오브젝트의 스크립트가 아니라 배경의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서 배경이 계속 바뀌도록 해볼게요. 시작할 때 다음 배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새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다음 배경으로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 블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생시켜 볼게요. 배경이 너무 막 바뀌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어해서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는 자유롭게 조절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선생님은 6초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재생시켜서 확인해 볼까요? 새가 처음 위치로 오는 그 순간에 배경이 바뀌니까 앞으로 가는 것 같죠? 오늘은 이렇게 새와 배경을 움직여서 날아가는 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양과 위치를 이동하면서 거기다가 반복 블록까지 사용해 보았죠? 그리고 오브젝트의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배경의 모양도 변화시켜서 움직이는 효과를 좀 더 실감나게 줘보았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더 추가했습니다. 땅에서는 개가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더 추가하고 자유롭게 꾸며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